자, 언제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자, 드디어 5번째 강에 저희가 이제 들어섰어요. 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들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자, 힘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Part 6의 12문제를 다뤄보는데요. 자, 2개의 지문씩 나눠서 6문제, 6문제, 전반, 후반, 이렇게 강의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은 Part 6 문제를 쭉 검토를 해봤더니, 무슨 검토를 해요? 내가 만들었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만들면서 이렇게 난이도를 갖다가 조금 쉽게 조절을 했어요. 왜냐면, Part 5의 후반부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시험을 보시면 7이 어려우면 5, 6가 좀 쉽고 5, 6가 좀 어려우면 7이 좀 쉽고 이렇게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나죠.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맞춰지는 자,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첫 번째 지문부터 자,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문제 보세요. 첫 번째 문제는 upcoming부터 시작해서 recent까지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고, 자, 뭐 failed라고 하는 건 ed니까 일종의 분사로 보셔도 되겠죠. 물론 동사 자리라면 바로 B번에도 답을 쓰셔도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형용사 자리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A, B, C, D의 형용사 중에서 어떤 게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의미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첫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회사의 파산을 자, 지금 발표하는 기사입니다. 어떤 회사가 파산했어요. 자, 그런 건데, 자, 첫 문제를 보니까 announcement가 있었고, 자, 동사는 어디 있습니까? 자, 쭉 보니까 여기 지금 동사가 나오네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by 이하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묶는 것이 이 문제의 해석의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y 이하에 의한 자, announcement. 누구누구에 의해서 announcement가 발표됐죠? 바로 자, Masterson Technologies라고 하는 회사에 의한 announcement고, 그 내용은 뭐였어요? 바로 대절은 동격의 절이네요. 자, 그들이 어떻게 됐다? 계획하고 있다. 자, file for. 자,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fi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타동사로 쓰이면 철하다, 정리하다 이 뜻이죠? 그런데 뒤에 for가 붙게 되면 자, 이때는 신청하다의 뜻입니다. 자, 혹은 뭔가를 제기하다의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수고로 외워두셔야 돼요. file for는 뭐를? bankruptcy. bankruptcy는 파산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파산을 신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 회사에 의한 어떤 발표가 뭘 만들어냈습니까? 바로 frenzy. 자, frenzy는 직역하면 자, 저것은 열광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미친 그런 상태 있죠. 그래서 여기서 광란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어떤 그런 광적인 자, 그런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업계에. 됐어요? 업계에 굉장히 논란을 자, 유발해내고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나운스먼트는 어떤 걸까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나운스먼트일까요? 아니면 자, 앞으로 다가오게 될 어나운스먼트일까요? 아니면 최근의 어나운스먼트일까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면 돼요. 자, failed는 뭐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A번 아니면 D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뒷문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 어떻습니까? 자, 이러이러한 회사가 이미 발표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또한 동사를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has created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자,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열광적 반응. 열광적 반응이 절대로 긍정적 뉘앙스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자, 광란을 갖다가 과거에 만들어 왔고 그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다가 바로 이 시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제에 신경을 써보시면 그 발표라는 것이 아직 오지 않은 발표가 아니라 이미 발표된 최근의 발표가 이것을 유발하고 만들어냈다라고 가는 것이 자, 시제와의 호응 관계가 타당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런 논리성에 기반해서 정답을 D번으로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시제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뒤쪽의 맥락을 통해서 이미 발표가 끝난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더 번잡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서 자, 요 시제와 호응하려면 자, 요 발표는 이미 최근의 발표가 되는 게 맞겠다. 이미 발표가 된 내용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41번의 정답은 D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42번인데요. 142번 같은 경우에는 than 앞에 자, 빈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나와야 되죠? 이거 than이 나오면 앞에는 당연히 비교급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더 뭐뭐 하다가 나와야 되는데 자, 문제는 than 앞에 비교급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관용 표현이 여기 두 개 들어있어요. 자, rather than, 그 다음에 other than입니다. rather than은 뭐죠?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other than은 뭐예요? 뭐뭐를 제외하고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other than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예외를 나타내는 그런 개념입니다. 뭐뭐 빼고, 뭐뭐를 뭐뭐 이외에는, 자, 뭐뭐를 제외하고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예외를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further라고 하는 것은 far의 비교급이고 more는 자, man이나 much의 비교급이니까 뭐뭐보다 더 많이, 뭐뭐보다 더 멀리 이렇게 되겠죠. 물론 further라고 하는 단어에는 추가적인, 추가적으로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far라고 하는 단어의 품사가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둘 다로 봐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맥상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more recently. 자, 더 최근에는 그죠? 예, 하지만 어땠습니까? reputation이 어떻게 돼요? 그 회사에 대한 평판이 자, dramatic change를 겪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극적인 변화를 자, 바로 겪어왔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시면 혁신적인 테크놀로지 때문에 그죠? 혁신적인 테크놀로지로 자, 알려졌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자, 이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plagued 이렇게 돼 있죠. 자, plague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명사로는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로 사용되게 되면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괴롭히다 이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바이 이하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쪽의 내용은 좋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혁신적인 기술 때문에 어떻게 유명해지고 잘 알려지게 되는 대신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rather than이 오는 것이고 rather than은 instead of랑 닮았어요. 뜻이 똑같진 않지만. 그래서 자, 요거 대신에 회사는 바이 이하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recall은 자, 자발적 회수죠.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회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medicore. 자, medicore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평범한인데 평범한의 뜻이 긍정의 뉘앙스가 아니라 부정의 뉘앙스예요. 보잘것없는 자, customer service. 그러니까는 뭐 그냥 뜨뜻미지근한 자, 고객 서비스와 자발적 회수에 의해서 괴롭힘을 회사가 당했단 말이에요. 이러지 못하고. 알겠죠? 자, 그러니까 자, 문맥상 가장 적절한 것은 B번입니다. Rather than being known for innovative technology라고 하면 혁신적인 기술로 인해서 자, 유명세를 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체적 관계를 나타낼 때 rather than의 개념을 자, 이제 앞으로는 우리말로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라고 하는 뜻도 알아두시는데 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으로는 instead of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rather than은 instead of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앞쪽의 내용 변화를 겪어왔는데 그 변화의 내용이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에요. 자, 좋은 쪽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자, 이 회사는 뭐뭐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는 자, 내용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좀 더 최근에라고 하는 얘기니까 이것도 과거의 개념이죠.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회사가 뭘 발표하게 됐다? 파산을 발표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시점 설정을 이 문장을 통해서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시면 자, 142번에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으로 가시면 43번인데 4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 A, B, C, D가 모두가 다 동사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 동사 자리 맞아요? 예, 맞습니까? 예, but을 중심으로 해서 앞쪽에 주어가 있는데 동사가 없죠. 따라서 B번을 소거하고 수태 시제로 가겠습니다. 숫자로 가시면 어떻습니까? 자, 바로 버릴 게 없죠. 위가 주어기 때문에 단수 동사를 버리려고 했는데 없고 태는 어때요? 모두 다 능동입니다. 결국은 시제 문제인데요. 완료 시제가 맞느냐? 미래 시점이 맞느냐? 혹은 would have pp는 뭐죠? 저거는 일반적인 동사 시제는 아니죠. 가정법에서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뭐 했었을 텐데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유 희망했었을 텐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 일반적인 문장에서 쓰는 시제가 아니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그럼 갑시다. Monday's statement. 자, Monday's statement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죠? 여기도 단서가 되네요. Monday의 자, 발언 속에서 자, 회사의 CEO가 인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 turn things around. 호전시키다 이 뜻이죠. turn things around. 자,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자, 언제까지? 연말까지. 무엇을 동반해서? 바로 reveal, 명사로 쓰였습니다. 바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신제품의 출시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신제품의 공개를 동반해서 연말까지는 상황을 호전시키려고 희망을 우리가 해왔으나 simply, 단순하게 어떻습니까? Not able to weather the storm. 자, weather는 명사로 주로 쓰이는데 동사로 쓰이면 뭐뭐를 견디다의 뜻이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 폭풍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결국은 Monday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과거 시점을 의미하고 과거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recent, 자, 141번에 자, recent announcement의 또 다른 근거가 이 문장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 upcoming이 아니라 recent로 단일 문장만 가지고 141번에서 답을 찾아야만 했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답이 찜찜하시면 이런 부분까지 다 읽어서 종합하시면 이미 월요일날 발표가 된 내용이구나, 파산이. 그렇기 때문에 recent announcement에 대한 취재 결과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호전시키기를 앞으로 미래에 희망을 하게 될까요? 아니요. 여태까지 희망을 해왔으나 현재 상황은 어때요? 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내용 정리를 하시면 되잖아요. 요약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자, 적절한 시제가 미래 시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희망을 미래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지금까지 그런 희망을 해왔으나 자, 안 되겠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질문은 마무리 짓고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내용이 뭐냐면 치과 의사한테 직원들을 칭찬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되게 간단한데요. 자, 144번 문제를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글을 쓰고 있죠. 뭐 하기 위해서? 당신한테 말해주려고. 뭐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요? 경험인데요. 어떤 경험이에요? 내가 당신의 사무실에서 했던 경험입니다. 1년에 한 번 했던 경험이면 yearly experience. 자, standing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지속되는 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죠. 뭐 standing이라고 하는 것은 stand에서 나온 ing입니다만 의미는 꽤 다양하게 여러분들 구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 좀 세련되게 번역하면 고정적인 이런 뜻이 있고, 자, 그래서 a standing committee. 이런 말은 조금 세련된 용어죠. 이거를 상임위원회라고 해요, 우리가. 그죠? 상임위원회, 커미티. 그래서 고정적으로 계속 가는, standing이라고 하는 것은 서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의 뜻이 있죠. 그래서 당신의 사무실에서 과거 어느 한 시점에 딱 했었던 지속적 경험은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고정적 경험 말이 안 됩니다. 자, 예상되는 경험이냐 아니면 특별한 경험이냐의 내용인데요. 자, 요거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를 판단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답 A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상되었던 경험은 아니에요. 알겠죠? 예상 못했던 경험입니다. 자, 그래서 B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exceptional이라고 하는 단어는 exception, 예외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서 원래 뜻은 예외적인인데 이 단어는 굉장히 긍정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예외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범주를 벗어나는 것인데 정상범주를 벗어나는 것 중에서는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잖아요. 정상범주를 벗어나서는. 그런데 이거는 긍정의 단어라 특별한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특별한 그런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문맥상 맞다는 거죠. 자, 그럼 A번을 옹호하기 위해서 다음번 문제와 좀 연결을 한번 또 해볼까요? 자, 45번 문제는 First, I was warmly greeted. 내가 인사를 갖다가 따뜻하게 받았다. 누구에 의해서? 프론트 데스크에 자, 뭐뭐에 의해서. 됐어요? 이게 좀 긍정적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상되었던 경험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 문장도 144번의 정답 단서가 되고요. 그럼 nomin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의 뜻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correspondence라고 하는 것은 서신 혹은 서신 왕래의 뜻. article이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많죠. 이거는 기사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계약서 같은 데 보면 하나의 조항 항목의 뜻이 있습니다. 자, 품목의 뜻도 있죠. 그래서 물건을 여러분들 사러 가시면 하나의 품목을 article이라고 해요. 문법 용어로는 관사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누구에 의해서 인사를 받았을까요? by 이하에는 반드시 사람이 나와야 되죠. 누구에 의해서 따뜻하게 인사받았다. A, B, C, D 중에 사람 누구 있어요? 그렇죠. representative. 조심하셔야 되죠. TIVE로 끝나나 자, 저 아이는 반드시 사람 명사입니다. 대표자의 뜻이 있죠. 그래서 front desk의 직원으로 번역하겠습니다. 대표자에 의해서 따뜻하게 인사를 받았다. 됐죠? 자, 그 다음 46번으로 가시면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동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품사부터 따져보시는데 접속사 이하에 동사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쉽게 우리가 두 개는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둘 중에서 무엇을 정답으로 찾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숫자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I이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IB는 안 되겠죠. IB는 가수인가요? 네,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IB는 안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 특별하게 주어 다음에 반드시 명령, 요구, 요청, 제한, 주장, 충고의 동사 다음이라든가 했을 때 앞에 should가 생략되고 뒤에 동사 원형만 남아야 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recommend가 나오고 자,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엉터리로 갖다 붙이는 학생들은 recommend 다음에 대절이 나왔을 때 이 동사 자리에 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 should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recommended가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원형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두십시오. recommend 이하의 대절 안에서 동사가 원형이 되는 것이지 recommended 앞에 붙은 동사가 무조건 원형이 돼야 된다는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어디서 들어본 얘기를 짜집기 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이. 자,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혹시 뜨끔하신 분들 있죠, 그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B는 가수기 때문에 토익에서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자, 결국은 정답이 D번입니다. 이거 뭐 따질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맞죠? 자, 그러면 테러가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수동태잖아요. 근데 뒤에 뭐가 있어요? 목적어가 있죠. 당신의 오피스를 추천하는 개념이니까 추천받는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There's no doubt. 이건 이제 수거 표현인데 that 이하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관용구 표현이니까 there's no doubt that, there's no doubt that, there's no doubt that 이렇게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돼요. that 이하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내가 추천하는 거죠. 당신의 사무실을. 누구한테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당신의 사무실을 추천한다는 데는 하는 것은 자,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의사에게 자, 보내는 치과 직원들을 칭찬하는 편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두 개의 지문을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자, 그러시면 전반부의 강의가 마무리가 됐네요. 그럼 잠깐 휴식하고 자, 후반부에서 나머지 두 개 지문 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르섹스라고 달라지는 게 없죠. 자, 파르섹스도 어차피 공란을 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 문법, 어휘의 유형을 판단하시고 공란을 메꾸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 뭐 다른 점이 있다면 어휘 문제에 있어서 그 해당되는 한 문장 안에 단서가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제가 예문으로 드리는 거 있죠. She's happy가 답이냐, sad가 답이냐라고 했을 때 Part 5에서는 둘 다 답되잖아요. 그녀는 행복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으니까. 근데 6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어떤 내용이 배치되었느냐에 따라서 빈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 요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 자, 그녀가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상태는 슬픕니다 라고 해야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는 거죠. 어휘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앞문장과 뒷문장과의 연계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Part 6가 조금 더 까다롭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고요. 어법 문제도 마찬가지로 특히 시제 문제가 시제의 단서가 단일 문장 안에 없고 앞문장이나 뒷문장까지 연결해야 이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까다롭다라고 하는데 본질은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 세 번째 지문부터 만나보시는데 세 번째 지문은 1000번째 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회짜리 어떤 그 톡쇼가 있는데 거기서 상품 증정을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죠.
147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surplus부터 시작해서 budget까지 자, 모두 다 명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this 다음에 여기 명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따라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동사와 형용사는 다시 한번 상기만 해두세요. 그리고 이건 예산의 뜻이고 오프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개업의 뜻이고 시작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surplus는 잉여입니다. occasion이라고 하는 단어 매우 중요하죠. 별표 3개 드리겠습니다. 별표는 3개가 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occas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경우, 때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경우라고 하는 때 중에서도 특별한 이벤트가 열리는 때를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특별한 행사를 우리가 occasion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요 세 번째 뜻을 여러분들이 특히 잘 알아두셔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어떤 명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 뭐뭐뭐를 기념하여. 자, 우리는 자, 경품을 줄 건데요. In excess of는 뭐뭇을 초과하는 그런 뜻이죠. of 이하를 초과합니다. $1,000가 넘는 그런 경품을 누구에게? 바로 each audience member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들어오는 청중한테 1,000불 이상짜리, 총액이 1,000불인가 봐요. 자, 1인당 1,000불씩을 주면 말이 안 되죠. 100만 원짜리를 주는 거니까 안 되고, 자, 총액 1,000불이 넘어가는 in excess of 그런 경품을 나누어 줄 예정입니다. 뭘 기념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자, 이 오프닝을 기념할 수도 있겠죠. 개업을 기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 행사의 본질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래서 자, 그 바로 앞 문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톡쇼가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뭘 발표해요? 우리가 1,000번째 쇼를 갖다가 자,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언급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은 오프닝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런 게 바로 Part 6의 어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앞 문장과의 관계를 따져보시면 이 행사, 그러니까 이 기념하는 행사 있죠? 1,000번째 행사를 기념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 일단 정답은 골랐고요. 여기서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또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앞쪽에 인자리의 전치사를 찾아라. 자, 여기 인자리의 전치사를 찾아라. 관용적 표현이기 때문에 in honor of, in excess of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단순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으로 가시면 48번인데요. 자, 48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until부터 시작해서 regarding까지 모두가 다 전치사고 뜻이 달라요. 특히 여러분들 D번의 regarding은 concerning과 함께 about의 뜻으로 쓰인다는 건 누누이 강조해왔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동사의 ing로만 생각해서 간주하는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뭐 전치사 A, B, C는 여러분께 해석을 알려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누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어요? 톡쇼가 바뀌어 왔는데요. 무엇으로부터? 그냥 지역의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부터 자, 그 다음에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자, 국제적으로 아주 국제적인 피노미넌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 피노미넌이 이 문제의 정답의 열쇠입니다. 피노미넌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상의 뜻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떤 발생되는 현상의 뜻도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뜻이 있고 놀랄 만한 일. 자, 여기서는 뭘 말할까요? 국제적인 그런 놀랄 만한 쇼의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부터 어디로? 바로 국제적인 피노미넌으로 바뀌어 가면서 자, 전환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동의 개념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into로 쓰는 게 맞습니다. from into. 이 상황으로부터 이 상황 안으로 들어가면서 변화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동의 개념을 가진 자, 전치사 into가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until도 어디까지의 뜻이 있습니다만 자, 이것은 자, 그래서 전치사를 공부할 때까지라고 외우면 안 돼요. 언제까지라고 외워야죠. 그래야 정확한 뉘앙스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나머지는 해석 접근상, 문맥상 적절치 않습니다. In just 5 short years, 5년의 짧은 그런 시간에 자, 지역의 TV 프로그램에 불과하던 것이 그것으로부터 자, 그냥 국제적으로 아주 명성을 얻은 쇼, 놀라움을 주는 그런 쇼로 자,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argely는 대개 뭐 때문에? mainly와 동의어고요. 자, 뭐 때문에? devotion이 되겠습니다. devotion은 헌신이죠.
누구의 헌신? avid fans. avid는 뭐예요? 열렬한 그런 뜻이죠. 열렬한 팬들의 그런 헌신 덕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자 148번의 정답은 B번으로 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149번이고요. 자, she and her staff. 자, 그녀와 자, 그녀의 staff들. 그 다음에 여기는 동사 자리 맞죠? 왜냐면 A, B, C, D가 다 동사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수태 시제를 따져보는데 숫자를 따져봅시다. 단수 동사가 없어요. 자, 숫자는 다 맞은 거죠. 태로 가겠습니다. 이하의 meaningful relationships는 목적어입니다. 따라서 수동이 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 자, BPP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A번과 B번은 자, 둘 다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냐 앞으로 미래 아니면 여태까지 발전을 시켜왔느냐를 따져보는데 보세요. 첫 번째 기념 톡쇼라며요. 톡쇼의 성공 요인을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런 관계를 잘 발전시켜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자,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바로 many of her guests. 자, 그녀의 손님들 있죠? 다수와 의미 있는 관계를 잘 발전시켜 왔고요. 그래서 best remembered. 자, 더 플러스 자, 형용사입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 하는 사람들의 뜻이 있죠. 그래서 최고로 잘 기억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자연스럽게 번역하자면 제일 인기가 많았던 자, 그런 게스트들 있죠. 자, 그들 중 일부가 어떻게 되죠? will be a part. 부분이 될 것입니다. 스페셜 쇼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000회 기념쇼에 출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참석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그렇게 발전을 시켜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참석을 하는 그런 맥락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D번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질문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회짜리 톡쇼에서 어떤 행사가 벌어지고 어떤 경품이 나가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세 문제 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 인사부서가 직원들한테 휴가 기간 이전에 어떤 서류를 꼭 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이미 내용을 아시겠지만 급여 빨리 받고 싶으면 휴가 가기 전에 급여 관련 서류를 빨리 제출해라라고 재촉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문제는 자, 어떻게 됩니까? A, B, C, D의 선택지가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컴마로 끊겨 있고 따라서 여기는 부사 자리라고 한다면 접속사는 안 되겠죠. 나머지는 다 부사입니다. 이게 그런데 전부 다 연결 부사예요. 앞에 문장의 내용이 뭐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뜻이죠. 앞에 문장이 뭔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 문장의 내용이 뭐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런 얘기죠. 앞에 문장에 대한 예시냐? 앞에 문장에 대한 유사 사례냐? 앞에 문제가 원인이고 자, 뒤가 결과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겠는데요. 자, 한번 가보십시다. This is the final reminder. 자, reminder라고 하는 것은 상기시켜주는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회사 같은 데서 잊지 마라 라고 뭔가를 공지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공지하는 그런 편지나 자, 그런 발표문 따위를 reminder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공지사항인데 어떤 공지사항이에요? 우리 부서가 자, will be taking extended vacation over the holidays from November 23rd, November 30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23일부터 30일에 걸친 자, 연장된 휴가입니다. 그러니까 긴 휴가죠. 자, 긴 휴가를 우리 부서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데 대한 최종적인 지금 공지예요. 이것이. 자, 그러니까 자, 이게 최종 공지니까 따라서 모든 타임시트는 뭡니까? 근무시간 기록표죠. 자, 그것이 제출돼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자, end of the day, November 21st. 21일까지 제출돼야 돼요. 만약에 당신이 11월 달에 자, 급여 체크를 갖다가 받고 싶다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November paycheck. paycheck은 여러분들 원래 급여 수표의 뜻인데 그냥 요즘에는 봉급이라고 합니다. 자, 아시겠죠? 우리말에도 월급 봉투라는 말은 사라졌죠. 근데 이제 월급 봉투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영어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앞쪽이 원인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겁니다. 의 문맥이 타당하기 때문에 150번의 정답은 A번으로 가는 게 맞아요. 두 번째 문제. 151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뭐죠? Any timesheet received after this time.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가 여기 하나 나와 있고요. 자, received는 동사예요, 아니에요? 이것이 핵심이네요. received는 동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receive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하의 목적어가 동반돼야 되겠죠. 목적어 동반이 없다는 얘기는 얘가 수동의 개념이라는 것이고 수동의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BPP가 돼야 수동태지 얘는 분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타동사의 ED형은 주어 다음 자리에 나왔을 때 목적어가 있으면 동사, 없으면 분사로 보라고 누누이 강조했죠. 자, 그래서 수동구조다라고 하는 것은 수령된이라고 하는 형용사라는 얘기고 형용사라는 얘기는 혼자서 수식하면 앞에서 뒤로 했을 거 아니에요. 뒤에서 앞으로 했다라고 하는 건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문장에서. 이걸 파악했으면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맞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A도 지우고 B도 지우고 그 다음에 were processed냐, will be processed냐를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 기간 이후에 자 수령되는 근무기록표들은 어떻게 처리가 될 거죠? 이미 처리가 될 리가 없죠. 이거 디셈버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인데요. 그래서 디셈버 페이체크의 일부로서 자 처리가 될 거니까 11월 급여에는 안 나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것은 명백하게 미래 상황이에요. 지금 단일 문장만 가지고는 절대로 시제 결정을 할 수 없으나 앞쪽의 내용을 이미 보셨고 자 며칠까지 휴가를 가게 되고 따라서 21일까지 좀 서류 좀 내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내지 않으면 자 이것은 미래 시점에 처리가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이지 과거에 이미 처리가 되었다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51번도 마무리 짓고 마지막 52번 가겠습니다. 52번 문제는 A, B, C, D가 모두가 다 명사입니다. improvement는 향상, employment는 고용의 뜻이죠. payment는 당연히 지불의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treatment는 뜻이 되게 많죠. treatment는 사람을 의미할 때는 치료의 뜻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대우, 대접합니다. 이것도 treatment라고 하고 세 번째 뭐 물건 같은 경우에 다루다라고 하면 뭐죠? 처리의 그런 뜻도 있어요. 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원인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무슨 원인이에요? 우리가 겨우 이틀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review all paperwork. 모든 서류를 갖다가 우리가 점검할 이틀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뭘 또 확실하게 해줘야 되나요? 모든 양식들이 어떻게 되죠? 적절하게 실수 없이 작성이 되는 것이죠. 뭘 피할 수 있도록? 바로 지연을 피할 수 있도록. 자, 무엇의 지연일까요? 자, 바로 페이먼트의 지연이겠죠. 지불의 지연을 자, 피할 수 있도록 좀 적절하게 자, 양식이 좀 만들어지도록 확실하게 좀 해달라가 맞기 때문에 자, 이것은 문맥상 적절한 명사는 C번으로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는 152번까지 모든 문제 풀이를 종료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5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자, 자리를 옮겨서 자, 오늘 강의에 대해서 총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또 뵙죠. 자, 이번 달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5강의 강의를 좀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아마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이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들 치료가 필요하고요. 너무도 많이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니시는 분들대로 굉장히 산업사회가 고도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간이 얼마나 고독해지는가를 또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버시는 분대로 황량해져 가고 메말라가고 또 직업을 얻지 못한 학생들은 얻지 못한 학생들대로 또 나름대로 또 굉장히 메말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힐링이 필요할 텐데
여러분들도 휴식이라고 했을 땐 단순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리커버를 좀 잘할 수 있을까를 염두하시면서 자, 오늘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들에게 전화라도 좀 한 통화 해보시면서 자, 그들과 옛날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시면서 마음속에 위로를 삼고 또 희망을 또 삼아보셨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과분하게도 자, 여러분들이 토목달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다음 달에는 이보다 더 나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매달 노력하고 있지만 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12월 달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요. 제발.